우리가 흔히 일컫는 세력, 그들이 준비하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캔메이커들은 매집 과정에서 또한 흔적을 남겨두는지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일그룹의 정대표입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보면 어제 오전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대비해서 밤 늦은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좀 횡보 혹은 약세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상승분을 되돌리는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간 또 목요일날 FOMC, 대망의 FOMC 일정을 남겨둔 가운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인 이 로버트 기요사키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 법정화폐는 가짜다, 암호화폐가 진짜 미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셨던 그런 분입니다. 비트코인이 뭐 실체가 없다, 비트코인이 사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상당히 또 입장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 가치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미래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트코인은 단기간 내에 12만 달러까지 급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암호화폐 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뜻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코인이 인기가 좀 많아지면서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조금은 더 약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분석하는 전망도 되겠죠. 최근에 이렇게 업비트의 상승률 상위 종목만 보시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간 FOMC 일정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FOMC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전망치 대비 결과치가 정말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자, 이번 FOMC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은 99%, 11월 금리 인상 30% 정도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중요할 텐데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 정도로 이어지면서 긴축에 대한 여지는 남겨둘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점도표를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발표되는 점도표를 통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추가로 있을 것인지 연말까지, 그리고 혹은 동결로 갈 것인지가 관건이고요. 연말까지 한 번에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번 FOMC 핵심 포인트 딱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9번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내년에 있을 금리 인하 시기라던가 그럼 금리 인하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들을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사실상 한 번 정도, 딱 한 번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알트코인들 관련해서 코멘트 이어갈 텐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아직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메이저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에도 다소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이제 저시총 종목들의 반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등이 좀 빠르게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저시총 종목들의 반등 랠리가 이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 메이저 쪽으로도 수급 이동이 나올 수가 있고요. 좀 전에 전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51% 언저리까지 끌어올려주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이런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자, 기다리는 호재성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준 메이저나 메이저 쪽으로도 자연스러운 수급 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큰 호재를 앞둔 시장은 이제 선반영이라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유동성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대기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관심 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띄워놓은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은 제가 이 솔라나 코인을 오랜만에 조금 다뤄보려고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4시간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고점끼리 선을 하나 이어봤을 때 하나의 하락 추세선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회복을 시켜준 흐름입니다. 자, 이 채널링에서 한번 지금 돌파를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상당히 강했던 지지 라인이었지만, 자, 여기가 이탈이 되면서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던 구간이 26,000원. 예, 26,000원 구간인데, 자, 이 구간들이 우리가 심리가 변하는 자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공방이 치열했던 구간이면서 돌파를 했을 때 강한 상승 파동을 한번 열어줬기 때문에, 자, 이 구간도 심리가 변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은 솔라나 코인도 다시 내려올 텐데, 자, 26,000원을 이탈한 상태에서 이 거래일 동안만 유지를 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아마 밑꼬리가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텐데요. 어찌됐건 저는 지금 이 솔라나 코인이 조금은 시장에 지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FTX 그 매각 이슈 때문에도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노이즈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바닥에서 지금 하락할 때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자, 여기 이 빨간색을 기점으로 우측이랑 좌측이랑 보시면은 평균 거래량에 대한 차이가 좀 확연하게 보이실 겁니다. 평균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솔라나 코인을 보고 있는 그런 눈이 많아졌다라는 표현도 어색하지가 않고요. 자, 변동성이 많아졌다, 그리고 대기 수요자들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도 어색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회색깔 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120 이동평균선인데요. 4시간 봉의 120 이동평균선은 일봉 차트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명선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은 그 생명선을 딛고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4시간 차트에서 21,57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안착을 해서 조금 시간을 보내준다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이 라운드 피겨 구간이 3만원. 이 3만원 구간 언저리까지는 반등 파동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이제 실시간 대응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정확한 매수 매도 대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웨일 구독자 정보방에서 또 코멘트를 따로 남겨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